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김두관과 서영주의 이 삐뚤어진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난 놀랬어요. 김두관 보고. 김두관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왜 이렇게? 김두관이 원래 반명 비명이었나요? 김두관은 원래 예를 들어서 막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막 충돌할 때 한참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비토가 심하고 반명 비명들이 이재명 대표 쫓아내라고 애를 쓰고 막 그럴 때도 김두관은 그렇게 비명 같은 혹은 반명 같은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없었어. 근데 지금은 지가 갑자기 아주 무슨 엄청난 이런 비명의 선두주자 이것처럼 반명 선두주자처럼 지금 막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 저러지?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지금 뭐 지지율이 합쳐가지고 10%도 안 나오죠. 10%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미 누적된 게 90% 넘으니까 몇 프로 안 나온단 말이야. 한 9%밖에 7%, 8%밖에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근데 본인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번 기회에 한번 대선 주자로서 끝까지 그냥 이재명과 경쟁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뭐 선거를 포기하고 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민주당 안에 있는 마지막 비명 세력, 반명 세력들을 규합해갖고 본인이 뭘 하고 싶은 건가? 근데 그런 게 민주당 안에 없거든요, 이제.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 27일이죠. 27일 부산 합동연설에서 김두관이 진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말을 짓거렸어요.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여러분 그 영상을 직접 한번 보십시오. 너무 진짜 기가 막히다니까요. 당원들 이 개딸 그러는데, 야, 난 진짜 놀랬어. 아예 당원들을 완전히 그냥 대놓고 모욕을 하는 거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당내 소수 강령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11%나 우리 당이 적게 나와요. 왜 이런 이렇게 됐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 김두관 민주성 확실하게 지켜서 지선 대선 승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나는 이런 애들은요 정말로 정신이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지지율이 그 국민의힘보다 막 한참 10% 이상 떨어진 게 나왔거든요. 나올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게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을 했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 이길 수 있겠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김두관이 대답을 해야 돼. 이 새끼들은 웃긴 게 뭐냐면 바로 앞에 우리가 이겼거든요. 총선에서 압승했잖아. 총선 압승할 때는 네가 말하는 개딸이 없었어? 없었습니까? 총선 내내 그리고 총선 하기 전에 그런 민주당 경선 내내 비명 반명들이 하는 얘기가 계속 개딸 그랬어요. 개딸이 문제다. 강성 유권자들 지지자들이 문제라고 지금 벌써 한 2년 됐죠? 2년 전부터 지금 계속 지랄하고 있어. 그런데 총선은 왜 이겼습니까? 역대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지난 총선보다 더 큰 승리죠.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는 도대체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난 너무 골 때려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불과 2달 전에 거뒀는데 갑자기 누가 보면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엄청나게 크게 패배한 줄 알겠어. 총선 패배하고 앞으로 2년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도 막 위험해가지고 막 그런 줄 알겠어요. 정말 웃기는 새끼들이죠. 마치 예전에 그 민주당 초선 오덕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지방선거 아니 그 보궐선거 진 다음에 보궐선거 진 거는 조국 때문에 졌다 했을 때랑 비슷하죠. 왜냐면 조국 때문에 졌으면은 그때도 총선 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선 벌어질 때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가 저들이 말하는 조국 사태가 가장 심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총선을 압승했거든. 그럼 그때는 뭐야? 근데 그로부터 1년 후에 보궐선거 지니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지고 나니까 조국 때문에 졌다. 그럼 개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었거든요. 황당하지. 그러면 총선을 어떻게 이겼어? 김두관 도대체 개딸 때문에 당이 엉망이 됐고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대선 어려울 것 같으면 아니 석 달 전에 총선은 어떻게 이겼냐고. 아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전당대회거든요. 전당대회에 참여한 이 당원들, 이 권리당원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열성이 있는 당원들이죠. 소위 이런 인간들이 개딸이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열성적인 그 사람들 앞에서 아예 대놓고 모욕을 하는 거야. 너희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게 지금 전당대회 난 정치인이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대놓고 이렇게 당원들을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아주 나쁜 새끼예요. 이거는 무슨 바른 소리 쓴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기사 한번 볼까요?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누적 투표율이 90.41%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민주당 안에 당내 소수 강경입니까? 차라리 그냥 당내 다수 강경하면 내 이해하겠어. 소수 맞아? 소수 맞아? 그러면은 다수 중도 불러가지고 널 지지하라고 해, 김두관. 난 웃겨 죽겠어요. 아니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민주당 이재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지지율이 90이 넘어. 90이. 아니 당내 소수 강경이 지지하는데 90이 넘을 수 있어요? 네? 아니 지금 지지율이 90%가 넘는데 이게 어떻게 소수 강경이야. 그러면 지금 소수 강경만 투표하고 있고 나머지 뭐 다수 중도라든가 다수 약성들은 지금 선거 안 하고 있다는 뜻이야? 다 어디 갔어?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럼 네가 당대표 해. 아니 너무 말도 안 되는 표를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랄한 표를 쓰고 있습니까? 지가 인기가 없으니까. 지가 인기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죠. 지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반대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아니지 않냐. 옛날에 북한하고 대결해야 하니 유신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러고 있어. 지금 민주당을 그 유신이라고 하면 유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90% 이상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유신이래, 유신. 아니, 이재명이 자기 지지하라고 만약에 권력을 막 남용한다거나, 이용했다거나, 사람을 동원한다거나 하면 모르겠어. 뭐 공포 마케팅이나 혐오의 언어를 써가지고 하면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냥 당원들이 지지하는 거야, 자발적으로요, 진짜. 저도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누가 나한테 이재명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응? 지금은 굉장히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90% 나오는 거 어떡하라고. 이거를 뭐, 막 억지로 찢어야 되는 거야?
아, 정말 나쁜 새끼예요. 나쁜 새끼. 그런데 저는요, 그 이재명보다, 아니, 그 이재명이 아니고 그 김두관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 바로 이런 새끼들이에요. 서용주 같은 새끼들. 김두관이야 지금 뭔가 계획을 가지고 그 마음 안에 지 나름대로 큰 뜻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하고 이렇게 각을 딱 져야 된다. 이재명하고 뭔가 딱 대립해가지고 구도를 만들어서 이걸로 지금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그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반명 비명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 구심점 되겠다는 거 아니야. 소위 친문이라는 세력들 데리고 뭔가 구심점 하겠다고 지금 이 지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뭐 하라고 해. 뭐 김두관도 세력이 없잖아요. 세력이 없는 김두관이 지금 민주당의 다수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니까 비이재명, 반이재명으로 지금 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규합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치자. 근데 난 진짜 이 새끼는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난 정말 악랄한 새끼예요. 여러분, 이 서영주라는 새끼를요, 잘 지켜봐야 돼요. 지금 방송에 많이 나오거든요. 방송에 아주 여기저기 많이 나와가지고 민주당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얘가 말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야.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새끼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하게 아마 이런 이 소위 수박짓거리, 민주당 흔들기, 당을 진짜 막 어지럽히는 이런 짓거리를 아마 이제 앞으로 무수하게 할 겁니다. 무수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의 이 진주공 같은 새끼예요, 진짜. 정말 난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이 새끼가 김두관의 말에 대해서 김두관 말을 비호를 하거든요, 방송에서. 어떻게 비호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김두관보다 이 새끼가 더 나쁜 새끼예요, 내가 볼 때는. 네, 민주당은 개딸에게 점령당했다.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동연설의 무대 위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목소리를 낸 건데요. 서영주 소장님. 네. 지금 워낙에 득표율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수를 든 겁니까? 강수보다는 할만하겠다 그거 같아요. 할만하겠다. 예. 예. 근데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으나 선거를 임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당원들 앞에서, 그것도 강성 당원들이 대부분 전당대회 현장에 오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개딸일 수 있어요. 그 면전에 대놓고 당신들 때문에 문제야 하는 것은 자폭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수준이나 전략적으로는 선거를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수준이 아닌가, 메시지가. 메시지는 올바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메시지가 올바르다고 해서 항상 그게 맞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김두관 의원의 말에 용기는 응원을 드리나 전략상은 그러지 않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을 보고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의 그 여러 가지 이 지금 현재 한 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될 거예요. 예. 머지 않았습니다. 예. 똑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방치하게 되면 머지 않아서 그런 어떤 처음에는 4천, 5천 명의 한 딸들이 결국엔 4만, 5만이 되고 결국에는 그 분들이 전체적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의 어떤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한번 반면교사를 삼는 것도 좋겠다. 건전한 팬심이 변질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건데 이재명 이 새끼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 새끼는 정말 개새끼예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장해찬이가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그 한동훈 비판하는 그 페이스북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예찬이가, 골 때려. 한 달.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지도부가 들어오면서 한동훈이 지금 사무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대변인이라든가 새로 선출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책위 의장을 새로 뽑을 거냐 안 뽑을 거냐 갖고 지금 막 다투고 있죠. 지금 국힘당 정책위 의장이 정점식이거든요. 정점식. 정점식은 완전 친윤이죠. 그런데 지금 당 내에서 정점식은 건드리지 마.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추경호도 정점식은 건드리지 마.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요, 정책위 의장을
정점식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우선 한동훈이 원내가 아니잖아요. 원외지요. 본인도 국회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래서 원내의 국회의원들을 잘 통솔하려면은 우선 원내대표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정책위 의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추경호는 이미 한동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럼 정책위 의장이라도 자기 사람이 들어가야지 원내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랄까 규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내를 규합할 수 있는 두 카드인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이 다 윤석열 매니아들이야. 윤석열 사람들이야. 그러면 한동훈이 어떻게 원내를 규합하겠습니까? 뭘 못해. 그래서 정책위 의장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방송을 보니까 한동훈이 정책위 의장을 지금 뭐 정점식으로 그냥 놔두려고 한다. 뭐 그런 말도 있고 한쪽에서는 절대 포기 안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마 정점식 바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이거 포기하면은 당내 정치 안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정책위 의장 자리 놓고 지금 갈등이 있는데 한동훈을 지지하는 한동훈 팬클럽, 한동훈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점식 페이스북에 가갖고 지금 댓글을 막 달아봐요. 댓글을 막 다는데 정점식이 그것 때문에 페이스북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 뭐냐 한동훈 지지자들 너희들 한 딸이야? 이재명은 개딸, 한동훈은 한 딸이야? 지금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유임을 놓고 친한계와 한 딸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의 강성 팬덤인 한 딸들이 정점식 의원 페이스북에 익명의 가계정으로 악플 테러를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판해온 개딸과 한 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한동훈이 이거에 대해서 말했으면 좋겠어. 한동훈도 지가 민주당의 개딸 그러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비판했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이 한동훈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야. 야 한동훈, 너 지지하는 너의 강력한 팬덤, 너 강력한 지지자들 그거 한 딸이잖아. 한동훈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딸이라고 하면요, 그거는 인기 있고 지지받는 모든 정치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기 없고 지지 못 받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누군가한테 막 지지받고 인기 있는 사람들한테 욕할 때 항상 이런 프레임을 하는 거거든요. 부러운 거지. 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새끼의 서영주가 뭐라고 합니까? 아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서영주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김두관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래. 말은 맞는 말인데 근데 하필이면 그걸 왜 지금 전당대회에서 해? 그러면 안 되지. 김두관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기분 나쁜 거는 국민의힘한테 민주당을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국민의힘 지금 너희도 지금 한 달 나왔지? 이거 빨리 수습 안 하면 너희들 지금 민주당 같이 된다. 민주당 지금 개딸이 나와가지고 난리치고 있고 지금 엉망이고 당이 개판인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당이 개판이야 지금. 근데 너희들 지금 한 달 한동훈 강하게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 지금 미리 정리 안 하면 민주당 같이 엉망이 된다? 지금 그 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엉망입니까? 민주당이 엉망이에요? 민주당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그렇게 엉망이에요? 현재? 도대체 총선을 어떻게 이겼어? 총선을 어떻게 이겼냐고. 나는 이 새끼가 굉장히 머리가 삐뚤어져 있는 새끼야. 삐뚤어져 있는 새끼. 제가 이미 서영주에 대해서는요, 지난 5월 달에도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서영주의 궤변이라고 해서. 이때가 언제였냐면 국회의장으로 지지자들은 추미애를 외쳤는데 당내 의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추미애가 아니고 우원식을 안 쳤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새끼가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추미애를 낙마시켰대요. 이 새끼는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새끼예요. 저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새끼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놓고 비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 머릿속에는요, 이재명도 아마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해치는, 아마 말만 안 하고 있지, 이 새끼 머릿속에는 아마 이재명에 대한 온갖 혐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 새끼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아시죠? 얘가 원래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누구 보좌관 출신이냐? 30 보좌관으로 18대, 19대, 20대, 10년 넘게 서른을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우상호한테 갔죠. 21대. 그러면서, 서른 보좌관이라고 해서, 뭐 보좌관들 이상하겠어?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 또라이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누가 준비해주는 겁니까? 그런 거 다 보좌관들이 준비해주는 거예요. 보좌관들이. 이 새끼는 그 서른의 세계관, 서른의 인식구조, 서른이 갖고 있는 삐뚤어진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새끼라니까요. 지난 2019년도에 이 보좌관들이 방송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서른하고 서영주가 나와가지고, 뭐 서른도 서영주가 자기 10년차 보좌관인데, 출중하다 얘기하고 있고, 서영주도, 서른 의원님은 한마디로 쏙 쿨한 사람이다. 한 번 결정하면 그 일에 대해서 그냥 과감하게 하시고, 결정이 빠르고, 주저앉으시고, 할 말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참 본받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막 극찬을 했거든요. 이 새끼가 2013년도에 지난 총선 때 어디 나왔냐면 파주갑 나왔죠. 파주갑. 준비하고 파주갑. 근데 이때 인터뷰를 하는데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 노무현이에요. 요새 노무현팔이 엄청하죠, 인간들.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이 새끼는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정치를 했으면요, 가장 먼저 노무현을 물어뜯을 새끼죠. 아니,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을 막 개따위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민주당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새끼 눈에는 노사모는 뭘로 보일까요? 노사모는 더 하지 않아요? 아마 이 새끼는요, 사실은 그 당시 정치를 했으면요, 노사모를 향해서 지금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을 막 열정 지지자들을 개따위라고 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너희 때문에 당이 엉망이라고 말할 새끼예요, 이 새끼는요. 여러분, 근데 이 새끼가 하는 말이요, 서론이 한 말이랑 똑같죠. 서론이 뭐라고 했어요? 서론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시간이다. 그랬거든요. 이때가 2022년 7월입니다. 총선 전이죠. 서른이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되면 분열이 일어난다. 분열이 일어나면은 총선 어떻게 칠 것이냐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분열이 있습니까? 지금은 뭐라고 비판해요? 이재명 1급.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논리가 뭐였냐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은 당이 다 깨질 것이다. 다 깨질 것이다. 아무도 이재명 인정하지 않을 거야. 총선 망할 거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당이 어때요?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어. 똘똘 뭉쳐있거든요. 분열이 안 됐어. 선거에 완승했고, 아주 똘똘 뭉쳐있고, 너무 아주 굳건하게 있어.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1급 체제, 독재, 그러고 있어요. 씨발. 욕이 나온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서른 예를 듣지만, 서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를 좀, 몇 년치 거를 한번 이렇게 전체를 이 관점에 봐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1급 체제다. 이재명으로 지금 완전히 독재다. 아까 김두관은 뭐 유신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이재명 때문에 당이 분열된다며. 분열이 나쁜 거네, 분열이.
지금 분열이 없잖아. 그럼 오히려 옛날에 분열될 것 같아서 욕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되니까 분열이 아니고 오히려 똘똘 뭉쳤네. 미안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죠. 분열이 안 되니까 뭐야, 다양성이 없네? 정당 안에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다양성이 없이 그냥 완전히 사당화네? 유신이네? 독재네? 그러고 있어요, 이 미친 새끼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이재명 대표 되고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 분열됐다. 당의 엉망이다. 오합지졸이다. 그러고 한 목소리 내면 독재다. 유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새끼들이에요. 근데 서론이 그런 새끼였죠. 서론이. 근데 서론한테 이런 논리를 준 게 누굴까요? 단순히 서론 혼자 한 게 아니죠. 서론이 이런 거 얘기할 때 다 그 보장한 새끼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딸이나 이런 사람들 주장하는 거 보면 그건 학살 수준이 아니라 뭐든지 이런 입장이다. 개딸들은 수박을 다 박살내야 한다, 이런 시각이다. 개딸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개딸이라는 게 어딨어요. 이재명 대표 등장하면서 20대 30대 젊은 층 여성들이 갑자기 막 민주당에서 환호하니까 새로운 현상이었거든, 사실요. 그래서 그때 개혁의 딸들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면서 젊은 층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막 환호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폄하하는 거죠. 거기 플러스 좀 열심히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지금 겠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구역질 나요. 근데 그러면서 꼭 선거할 때는 지지자들한테 자기 도와달라고, 선거 유세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병신 새끼들. 정말 나쁜 새끼들이죠. 이때 서론이 대장동을 보더라도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다 이재명의 측근이고 성남FC 후원금 문제,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많대요. 변호사비 대납 문제, 이것도 너무 문제가 많고 다 문제가 많대. 더러운 새끼들 진짜. 웃긴 새끼들이죠. 근데 지금 뭐 나왔습니까? 지금 솔직히 뭐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변호사비 대납 문제 지금 나오는 거 있습니까? 이거 없어졌죠. 아예 없어졌어. 대장동은요, 말도 안 나오죠. 성남FC 나오는 거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하나 매달리고 있어요? 대북송금. 이 당시에는요, 대북송금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계속 대장동, 성남FC, 그리고 또 뭡니까? 다른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거 갖고 난리 치다가 변호사비 대납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난데없이 대북송금 갖고 지금 지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런 논리들을 다 민주당 안에서 만든 거야, 안에서. 이 친낙기 의원 새끼들, 서론 같은 새끼들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보좌관으로 있던 게 누굽니까? 서영주 같은 새끼들이거든요. 다 같은 패밀리예요. 지금 서영주가 방송 많이 나와가지고 막 민주당 위하는 척하고 지금 막 방송 자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친명 혹은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닙니다. 이 정말 쓰레기 같은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김두관도 김두관이지만 이 서영주라는 새끼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이 새끼는 아마 두고두고 민주당에서 분란과 말썽을 일으킬 새끼다. 이 새끼는 심지어 당에서 분란 일으킨 다음에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있는 새끼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가 없는 새끼. 거의 이상민 같은 새끼, 이상민 같은 새끼.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당원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강성당원? 열심당원? 그게 뭐? 그 나쁜 거야, 그게? 지들 선거 도와줄 때는 고맙지. 선거 도와줄 때는 고마워. 그런데 자기들을 비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지. 더러운 새끼들 아주.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김두관과 서영주의
이 삐뚤어진 인식, 이런 것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이것들은 평생 그냥 지지자가 없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나중에 지들 지지자 생기면 그때 뭐라고 할 거야? 그때 가서 너희 같은 강석은 필요 없어. 나에 대해서 이름 외치지 마. 김두관, 서용주 외치면 그러지 마. 그럴 거야? 개새끼들, 아유.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근본이 안 돼. 기본이 안 돼. 이게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